안녕. 오늘은 훈민정음 읽어줄게요. 조나목을 김연희 그림 열린 어린이. 속표지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네요. 빛나는 한글을 품은 책 훈민정음. 사람들이 쓰는 말과 글은 아주 다양해요. 영국이나 미국은 영문자를 쓰고요. 중국은 한자, 일본은 가나 문자.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글 한글을 쓰고 있죠. 한글은 자랑스러운 우리 글자죠.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만들었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만들고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에요.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는 글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훈민정음은 글자를 만든 사람과 만든 원리가 밝혀진 유일한 책이랍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우리말로 말했지만 글자는 한자를 썼어요. 양반들은 한자를 공부해서 자기 생각을 한자로 표현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어서 글자를 몰랐어요. 글자를 모르는 것을 문맹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제 뜻을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죠. 그래서 쉽게 글자를 배우고 쓸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든 거예요. 훈민정음 안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 마음이 들어있죠. 훈민정음은 한글의 맨 처음 이름이기도 하고 책 이름이기도 해요. 훈민정음은 글자를 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각각의 글자들이 어떤 소리를 내는지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렇게 글자를 설명한 책은 세계에서 오직 훈민정음 뿐이라서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되었어요. 이 기록유산을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부르죠. 해례본은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쓴 책이라는 뜻이에요. 훈민정음이 얼마나 뛰어난 글자인지 이 책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세종대왕은 처음에 28개의 글자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쓰지 않는 여린 히읗, 옛니응, 반시옷, 아래아, 네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24자만 쓰고 있답니다. 기본이 되는 글자들은 모두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기역은 혀의 뒤쪽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니에 붙은 모양, 미음은 입의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 5글자는 소리나는 곳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죠. 아래아는 사람이 둥근 모양을, 으는 땅이 평평한 모양을,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28글자 중 8자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거죠. 나머지 20자는 기본 8자를 이용해 만들었어요. 기역에 선을 더해 키읔, 니은에 선을 더해 디귿, 디귿에 다시 선을 더해 티읕을 만들었죠. 미음에 선을 더해 비읍을 만들고 다시 선을 더해 피읍을 만들었어요. 시옷에 선을 더해 지읒을 만들고 다시 선을 더해 치읒을 만들고 이응에 선을 더해 아래 여린 히읗을 만들고 다시 선을 더해서 히읗을 만들었어요. 옛니응 리을 시옷도 옛니응 리읒 반시옷도 선을 더해서 만들었어요. 아래와와 이를 합쳐서 오, 아, 우, 어를 만들었고요. 오, 아, 우, 어에서 점을 하나씩 더하면 요, 야, 유, 여가 되겠죠? 기본 8글자에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어 비슷한 글자는 비슷한 소리가 나요.
한글이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라는 것을 이로써 알 수 있죠. 비슷한 모양의 글자인 무, 부, 푸를 미음, 비읍, 피읍을 무부푸라고 읽어보면 알아요. 모두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붙었다 떨어져야 소리가 나요. 우리 글은 말의 소리를 생각해서 만든 글자여서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다 적을 수 있어요. 쏴, 휭, 껄껄껄, 호호호, 맴맴맴맴, 짹짹짹짹, 첨벙첨벙, 줄줄줄줄줄줄, 줄줄줄줄줄줄줄, 풍덩. 요즘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휴대전화를 보아도요. 한글이 뛰어난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자나 영문자는 12개의 자판으로 모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다른 문자를 빌려 쓰거나 자판을 여러 번 눌러 글자를 써요. 하지만 한글은 8글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문자보다 쉽게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답니다. 한글이 이렇게 뛰어나고 귀한 문자라는 것을 알려준 기록이 훈민정음 해례본이에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발견되었어요. 문화재를 수집하고 보호하는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이 책을 구입했고 한국전쟁이 일어나 피난 갈 때도 손에서 놓지 않았대요. 지금은 관송미술관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보관되어 있고 우리나라 국보 제70호예요. 훈민정음 해례본 마지막 부분에는 정인지라는 신하가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에 상한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력 9일부터 10일을 가리켜요. 훈민정음 해례본에만 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이 날짜 중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10일이 양력으로 10월 9일이에요. 그래서 한글날이 10월 9일이 되었어요. 훈민정음을 만들었을 때 양반들은 한자를 우러러 보며 새로 글자를 만드는 일을 많이 반대했어요. 세종대왕은 우리 글을 연구하고 만든 후에 집현전 여러 학자에게 훈민정음 해례본을 쓰게 했어요. 백성들은 우리 글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알려주신 거예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산문, 강희안, 이계, 이선로 같은 학자들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지어 우리의 세계유산으로 남은 거죠. 훈민정음 해례본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 글이 독창적이고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유산이에요. 우리는 그 뜻을 이어서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야 할 거예요. 한글이 얼마나 아름다운 글자인지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귀중한 훈민정음 해례본도 길이 지켜나가야겠죠? 한자로 된 것이 해례본이고요. 한자와 한글로 한꺼번에 된 것이 언해본이에요. 그리고 또 나뉘어서 제자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 이런 그 부분들이 있답니다. 정조가 쓴 한글 편지예요. 정조대왕이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석보상절 불교적인 책이죠. 용비어천가, 동국정운 이런 것들이 있네요. 1927년에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이라는 책을 펴낸 뒤에 각야날을 한글날로 고쳐 불렀고요. 1931년 한글날을 양력으로 바꾸어서 10월 29일이 되었다가 다시 정확한 양력 환산법을 적용해서 1934년부터는 하루 앞당겨 10월 28일을 한글날로 지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1940년 경북 안동에서 훈민정음이 발견되었고 서문에 정통 11년 9월 상한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서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음력 9월
9월 10일을 양력으로 환산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오늘은 빛나는 한글을 품은 책, 훈민정음 읽어드렸어요. 여기까지예요.